제가 얼마 전에 영어 채널에서 이런 댓글을 받았거든요. I have a request. 요청이 하나 있다. Can you make a tuple video like how to create our own tuple from scratch? 그러니까 터플을 처음부터 어떻게 만드는지 터플 비디오를 찍을 수 있느냐 이렇게 요청을 하나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67번 동영상에서 C++ 터플을 처음부터 완전히 만들었어요. 그 만들면서 이 동영상을 찍었거든요. 이 동영상을 찍었는데 댓글이 하나 있는데 그 중에 이런 댓글이 있어요. How can we do this in C++11? C++11에서 터플을 어떻게 만드느냐 이렇게 묻는 사람이 있었어요. 여기에 대한 제 대답은 I can't. 나 못해. It's too complicated in C++11. C++11로 만들기에는 너무 복잡해. 이렇게 제가 대답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C++17을 사용하면 터플을 처음부터 쉽게 만들 수 있어요. 근데 C++11로 만들면 굉장히 어려워요. 또 제가 얼마 전에 유리수를 처음부터 만들었거든요. 이 동영상 22번 동영상부터 시작해서 여기에 내려가 보면 33번 동영상까지 약 11개의 비디오를 통해 유리수 라이브러리를 완성을 했는데 이때 제가 스페이스쉽 또는 3-way comparison 오퍼레이터를 사용했거든요. 이 3-way comparison 오퍼레이터를 사용하지 않고 이 유리수 클래스를 만들 수는 있는데 이 3-way comparison 오퍼레이터를 사용하면 만들기가 굉장히 쉬워요. 우리가 프로그래밍을 할 때 C++ 98로도 할 수 있고 C++ 11로도 할 수 있고 14로도 할 수 있고 17로도 할 수 있고 20으로도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어떤 게 더 효율적이냐죠. 어떤 게 더 쉽고 간편하게 만들 수 있고 그러면서도 성능은 더 빠르고 그래서 최신 기술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전화기를 쓸 때 옛날에 피처폰으로도 통화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우리가 왜 최신 스마트폰을 요구하죠? 최신 스마트폰을 쓰면 단순한 전화 기능 외에도 여러가지 많은 더 편리한 기능들을 이용할 수 있잖아요. C++ 언어도 마찬가지거든요. C로도 뭐 훌륭한 프로그램 만들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최신 C++ 언어를 사용하는 이유가 더 편리하고 더 신속하고 더 효율적이고 그러면서도 더 빠른 성능을 위해서 최신 C++ 언어를 배우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안녕하십니까. 제 이름은 김창입니다. 오늘은 2021년 8월 3일이고 수학적 이론을 컴퓨터 알고리즘에 적용하는 방법 24번째 동영상으로 C++ STL 패러렐 알고리즘 끝판왕이라는 제목으로 동영상을 찍습니다. 그리고 execution fallacy에 대해서 자세하게 더 이상 자세할 수 없을 정도로 자세하게 이 문서를 읽으면서 뭐 읽을 것도 말 것도 없어요. 하나 둘 셋 네 개밖에 안 되는데 이걸 자세하게 읽으면서 여기 있는 해설도 제가 자세하게 드리면서 이번 동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고 나면 패러렐 알고리즘은 누워서 떡 먹기 묵 막히면 어떡해. 추운 날 배고플 때 호빵 먹기, 더운 날 냉면 먹기, 시원한 육수 냉면 먹기처럼 쉽게 느껴질 겁니다. 뭐 성질 급하신 분은 안 보셔도 되고 저희 이전 동영상에서 23번 동영상에서 아래로 내려가 보면 더보기가 있고 이게 다운로드 소스 코드가 있습니다. 여기서 링크를 더블 클릭해서 show in 폴더에서 압축을 풀고 폴더 이름을 34 execution fallacy 이렇게 변경하고 복사해서 작업 폴더에 붙여놓고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실행하고 24번 폴더에서 execution.cpp를 하나 만듭니다. include 하고 include cpg standard extension.hpp 이거를 엽니다. 그 다음에 당근 알고리즘이 들어있어야 되고 헤더 파일이 execution이 헤더 파일에 들어있어야 합니다. include path 속에. 그러니까 여기 어디인가에 알고리즘과 execution이 들어있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thread도 사용할 겁니다.
패러렐이니까 패러렐로 작동하는지 알려면 스레드가 필요하잖아요. 뭐 뮤텍스 같은 것도 필요할 수 있고 void test sequenced fallacy 이렇게 하겠습니다. int main하고 여기에서 std 벡터를 하나 만들고 v 이렇게 하고 엘리먼트 개수를 500으로 잡겠습니다. 그 다음에 초기화 해야겠죠, 그죠? iota 하고 v begin v end 0 이거 초기화 한 겁니다. 벡터 v를 std cout v 이렇게 해본 겁니다. 지금 여기까지는 잘 따라왔죠? 요거 칸을 이렇게 줄여갖고 뭐 어떤 컴파일러를 사용해도 상관없습니다. 이거 지금 마이크로소프트 컴파일러입니다. CLEHSC SED C++ latest execution .cpp fe n.exe 이렇게 빌드를 해봅니다. clsm 헐 함수를 안 불렀네요. 함수를 메인에서 부릅니다. 다시 빌드를 해보고 clsm 0에서 499니까 500개잖아요, 그죠? 여기까지 따라왔죠, 그죠? 제가 어제 이 동영상을 찍다가 졸려갖고 자고 일어났는데 날짜가 바뀌었어요. 이 다큐멘테이션 보면 4가지 종류의 execution fallacy가 나오거든요. sequence fallacy, parallel fallacy, parallel unsequenced fallacy, unsequenced fallacy. 그 중에 지금 1번을 다루고 있는데요. 지금 제가 이 부분을 다루고 있는 거거든요. 제가 줄바꿈 좀 할게요. 일단 용어를 아셔야 돼요. 용어를 알지 못하면 이 설명서 읽어도 무슨 말인지 전혀 모르거든요. 그래서 제가 먼저 용어를 말씀드릴게요. The execution fallacy. execution fallacy라는 것은 SED execution sequenced fallacy를 말해요. 이 sequenced fallacy 타입은 parallel algorithm overloading을 구분하기 위한 것이다. A parallel algorithm's execution. sequenced fallacy 알고리즘의 실행은 병렬화 되지 않을 수 있다. 이거 병렬화 안 돼요. 곧 보면 압니다. The invocation of element access function. 이 element access function이 뭔지 아셔야 돼요. In parallel algorithm. parallel 알고리즘에서 element access function은 일반적으로 std execution sequence를 이용해서 호출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indeterminately sequenced. indeterminate sequence가 뭔지 곧 제가 설명드릴 거고요. in the calling thread. 그러니까 calling thread에서 indeterminately sequenced 된다 이런 뜻인데 이런 용어를 제가 지금부터 설명해 들어갈 겁니다. 일단 이 부분은 제가 disable 하고 std cout calling thread id 이렇게 해서 calling thread가 뭔지 일단 확인하는 겁니다. std this thread 이렇게 하고 get id std and there. 그래서 calling thread id가 뭔지 지금 설명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거를 다시 실행을 시켜 봅니다. 이렇게 해서 clsm 이렇게 보면 calling thread id 6364 요 값은 실행할 때마다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현재 thread를 calling thread id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오로 하고 element access function이 뭔지 제가 설명드립니다. element access function이 뭐냐 그러면 지금 우리가 만들고 있는 거죠, 그죠? 오로 e는 element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해서 std cout 제가 이거를 task thread id 이렇게 부르겠습니다. std this thread get id std and there. 여기다가 이렇게 콜론을 했습니다. 여기다 하나 더 넣죠. e는 std and there 이렇게요. 그래서 이거를 다시 실행시켜 봅니다. 어떻게? std for each std execution
뭘 쓰느냐? sequenced fallacy. 이게 데이터형입니다. 데이터형. 우리가 지금 다루는 게 sequenced fallacy를 다루고 있잖아요. 데이터형이니까 인스턴스를 보내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벡터의 v begin, v end 이렇게 하고 여기에 이 element access 펑션을 보내는 겁니다. 이렇게 아규먼트로. 그죠? 그래서 요거는 range 부분에 해당하고 요거는 range 부분이고 마지막으로 이제 element access 펑션을 보내는 거죠. 그러면 이 parallel 4가 벡터잖아요. 이거 벡터. v는 지금 우리 벡터잖아요. 이 벡터의 원소를 엘리먼트를 디레퍼런스 해요. 그러니까 이터레이터에서 값을 디레퍼런스 해갖고 이게 값을 보내주는 거예요. 근데 요 이터레이터의 종류에 따라 이 EA 타입이 바뀔 수 있어요. EA 타입이 바뀔 수 있다고. 예를 들면 이렇게 보죠. 뭐 이렇게 해도 되고 type name T 이렇게 해도 돼요. T 이렇게. 이해되시죠? 이거 이제 C++ 20에 도입된 새로운 신텍스예요. 이게 도입되었어요. 이렇게 해서 실행을 해봅니다. 이렇게 빌드가 되었고 이렇게 보면 자 스레드를 잘 보셔야 합니다. 스레드 아이디를 잘 보셔야 돼요. 자 calling thread ID 910이고 task thread ID도 910이에요. 스레드를 하나만 사용해요. 스레드 하나만 사용. calling thread에서 하나만 사용한다고. 이해되시죠? 0, 1, 2, 3 이거 그냥 sequential이잖아요. sequential. 순서대로 그냥 실행되잖아요. 이거 같은 경우에. 그런데 여기 EA 타입에 대해서 주의하셔야 돼요. EA 타입. 예를 들어서 여기까지는 잘 따라와 보셨죠? std cout 이렇게 하고 type of e입니다. EA 타입을 주의해야 돼요. 이렇게 하고 cpg get type category 이렇게. 그죠? 이렇게 한 다음에 e를 이렇게 보내요. 그러면 EA 데이터형이 나옵니다. 이렇게 화면에 출력됩니다. 이렇게 해서 한 번 더 빌드합니다. 이렇게 한 번 더 빌드하고 CLS하고 이거를 제가 이렇게 할게요. M하고 SEQ TXT 이렇게 뽑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SEQ TXT를 열어보면 이렇게 나오죠. 그죠? calling thread ID가 720이고 EA 타입을 보십시오. EA 타입이 integer reference입니다. 제가 이거 나란히 보면 컨트롤 B하고 우리가 이 V begin, V end를 보냈을 때는 여기에 integer reference 타입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거를 C begin, C end 이렇게 보내면 이 EA 타입이 바뀝니다. 지금 integer reference인데 어떻게 바뀌는지 보세요. 한번 다시 빌드하고 다시 실행합니다. 다시 실행했죠. 그 다음에 EA 타입이 어떻게 바뀌느냐? constant integer reference로 바뀝니다.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건 제가 닫을게요. The invocation of element access function in parallel algorithms. parallel algorithm이라는 것은 이 for each를 말하는 거고 for each에서 element access function의 실행은 이런 뜻이죠. 그죠? invocation은 indeterminately sequenced in the calling thread. calling thread에서 sequenced 순서 있게 실행되는데 indeterminately sequenced라고 했어요. 근데 요거를 한번 또 테스트 해볼게요. indeterminately sequenced가 뭔지. 요거는 interleave 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제가 요거를 복사해서 여기다 설명드릴게요. 요 말뜻은 not interleaved 이런 뜻이에요. 요 뒤에 설명이 나와요. 그래서 이번에는 if 만약 e의 값이 2로 나눠서 홀수이면 이건 홀수이면이잖아요. 그죠? 홀수이면 값 e가 2로 나눠서
이거 1이라는 뜻이잖아요. 2로 나눠서 나머지가 0, 1밖에 없는데 1이면 홀수이면 std this thread를 슬립을 시켜보는 거예요. 슬립 for 10으로 볼게요. 10 US. US는 마이크로세컨드예요. 그래서 이거 US로 쓰려면 여기다가 뭐가 필요하냐 그러면 using namespace std chrono. 여기 namespace를 include 해야 됩니다. include chrono 하고 std chrono literals. 이걸 선언해 줘야 여기에 이 US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거 시간 단위 US를 사용. 이게 마이크로 세컨드입니다. 마이크로 세컨드는 너무 작고 밀리세컨드를 해보겠습니다. MS는 밀리세컨드겠죠. 이렇게 해서 한번 실행을 해봅니다. 어떻게 되나? 빌드가 되었고 다시 실행합니다. 그래서 실행 결과를 다시 열어봅니다. 쭉 올라가서 보면 0, 1, 2, 3, 4, 5, 6 뭐 순서의 차이가 없죠, 그죠? 이 값의 차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증가하는 순서대로 그대로 계속 가고 있잖아요. 이거를 좀 큰 숫자로 해볼까요? 예를 들어서 10 밀리세컨드. 이건 밀리세컨드입니다. 밀리세컨드. 이렇게. 그 다음에 다시 빌드했어요. 이거를 다시 보면 0, 1, 2, 3, 4, 5, 6 차이가 없죠, 그죠? 그러면 이 파일을 닫고 이제 패러렐 팔러스로 넘어가는데요. 이 부분을 복사해서 여기다 붙여놓고 함수 이름을 패러렐 팔러스로 변경하고 이 부분을 복사해서 여기에 붙여놓고 이 부분은 disable 합니다. 이 설명서에서 이제 parallel 팔러스를 사용하는 거거든요. 이 함수 앞에 parallel 팔러스를 붙여놓고 지금부터 이 부분을 설명하는데 이 부분은 제가 동영상이 길어서 다 설명할 수 없고 다음 동영상에서 더 깊게 자세하게 다루겠습니다. 그러나 indeterminately sequence라는 말은 제가 설명하고 이번 동영상을 끝내겠습니다. 자, 이제 parallel 팔러스를 쓰는데요. 이거를 복사해서 여기에 붙여넣습니다. 이제 parallel 팔러스로 갑니다. 이렇게 해서 실행해보면 엉깁니다. 이거를 다시 빌드를 하고 cls하고 m을 txt로 실행합니다. 이렇게 실행하고 이 txt를 열어봅니다. 이렇게 열어보면 calling thread id가 나와 있고 이렇게 엉겨 있습니다. 텍스트가. 이렇게 엉기는 이유는 여기에서 보면 우리가 stdout을 사용해서 출력하잖아요. 이 stdout은 글로벌 개체거든요. 이 element access는 우리가 parallel 팔러스를 사용하기 때문에 다수의 thread에 의해 병렬로 실행됩니다. 병렬로 실행되니까 이 글로벌 개체를 동기화 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std mutex하고 mutex 인스턴스를 만들고 이 mutex 인스턴스를 여기서 캡처하고 이 부분은 블락으로 처리해서 요거를 좀 인덴트하고 std 제가 스코프 락을 쓰겠습니다. 락 mutex 이렇게 이 블락을 동기화 시켜줍니다. 스코프 락을 통해서.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제가 잠시 disable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indeterminately sequence란 말이 무슨 뜻인지 집중하셔야 합니다. 이거를 다시 실행합니다. 다시 빌드하고 parallel txt를 다시 생성합니다. 이거를 다시 열어보면 이제 가지런히 올바르게 나왔습니다. 제가 요 타입은
disable 하겠습니다. 여기서 요거는 일단 disable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읽기가 쉬우니까요. 다시 빌드하고 cls하고 path.txt를 다시 생성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시 보면 잘 보셔야 합니다. calling thread id가 32이고 task thread id가 32입니다. 지금 이제 calling thread id를 사용해서 작업한다는 뜻이죠. EA 값을 잘 보셔야 합니다. 0, 1, 2, 3, 4, 5, 6, 7, 8, 9, 10 순차적으로 실행되죠. thread id가 32입니다. 이때는 이렇게 순차적으로 실행됩니다. 그러다가 id가 바뀌었습니다. 5863. 근데 5863이 34부터 시작되네요. 여기서 쭉 올라가 보면 33, 35, 여기 34가 빠졌잖아요. 순차적으로 가기는 하는데 34가 빠졌잖아. 또다시요. 여기 보면 4504 83이죠. 4504 83이잖아요. thread id 4503에서 83인데 여기서 쭉 올라가 보면 8563에서 82가 실행되다가 83이 여기 빠졌잖아요. 여기서는 84로 넘어갔잖아. 그죠? 여기에서요. 83이 빠졌잖아. 이게 indeterminate입니다. 8536, 8536, 8536 같은 스레드 내에서 싱글 스레드 내에서 이 작업이 순차적인 순서대로 이기는 한데 중간에 빠지는 부분 있잖아요. 요게 indeterminate입니다. indeterminate. 요거를 더 명확하게 보려면 여기에 우리가 요 calling thread id를 카피해서 O로 하고 calling thread 이렇게 하고 잘 보십시오. 요 부분을 그냥 요렇게 넣고 요렇게 넣고요. 요것도 캡처를 합니다. 캡처를 해요. 요렇게 캡처를 해갖고 메시지를 표시하는데 아무 때나 표시하는 게 아니고 if 이렇게요. calling thread id가 this thread id랑 같을 때만 표시해 보는 거예요. this thread id가 같을 때만, 그죠? 두 개가 같을 때만 이제 메시지를 표시해 보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명확하게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이 부분 또 enable 하고요. 요 값을 5, 그러니까 5로 나눠서 나머지가 0일 때 10 마이크로세컨드 동안 슬립하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해서 다시 빌드하고 parallel txt를 다시 생성합니다. 이렇게 해서 보면 thread id가 12076 calling thread id와 같은 타스크만 출력해 본 겁니다. 여기에 보면 값이 0, 41, 42, 43 쭉 가다가 45에서 66, 67, 68, 69, 70, 70에서 갑자기 91, 92, 93, 94, 95, 95에서 갑자기 101로 이렇게 점프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값이 순차적으로 실행되기는 하는데 이 어떤 값을 실행할지는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단일 스레드 내에서 싱글 스레드 내에서 값을 순차적으로 실행은 하는데 어떤 값을 실행할지는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그 결정되지 않았다는 게 indeterminate입니다. 그래서 indeterminately sequenced란 말은 sequence는 값은 순차적으로 실행되는데 어떤 값을 실행할지는 결정되지 않는다. 어디서? 단일 스레드 내에서, 이런 뜻입니다. 이 결과로 알 수 있는 거는 이 C++ 스탠다드 라이브러리의 알고리즘이 제가 이 링크를 여기다 복사해 두겠습니다. STL 패러렐 알고리즘의 기본 작동 원리, 이 동영상에서 제가 C++ 표준 패러렐 알고리즘의 작동 원리를 설명드렸습니다. 이 동영상을 시청하시면 누구도 가르쳐 줄 수 없는 그런 내용을 아시게 될 것입니다. 제가 다음 동영상에서 parallel unsequenced와 unsequenced fallacy를 설명드리겠습니다.